서울지방법원의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는 순간 법정 안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다. 5살의 유나가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인 독일 셰퍼드 호두와 함께 들어섰다. 호두의 옆구리에는 길게 뻗은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지훈 판사는 법대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이 특별한 증인을 주시했다. 그의 단단한 표정 뒤에는 수십 년간의 법조계 경험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의 재판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 유나는 중요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민수는 45세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해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검사 서지원은 유나를 부드럽게 증인석으로 안내했다. 작은 소녀의 발걸음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다. 호두는 충실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다. 유나가 증인석에 앉자 호두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법정 밖에서는 정성민 형사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었다. 부산의 거리를 누비며 수집한 CCTV 영상, 주변 증언, 그리고 버려진 벤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 흔적 등이 서서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최미영 할머니의 증언은 특히 중요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 그녀는 공원 근처에서 평소와는 다른 강한 화학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유나는 증인석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호두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개의 전신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박지훈 판사는 이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특히 민수가 방청석의 특정 지점을 계속해서 흘깃거리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유나의 침묵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스케치북에는 의미심장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호두와 함께 있는 그림, 그리고 어떤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법정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유나의 작은 어깨에는 무거운 진실이 얹혀 있었고 호두는 마치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려는 듯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정이 휴정에 들어갔을 때 정성민 형사는 새로운 단서를 쫓고 있었다. 그는 이민수의 과거를 파헤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는 과거에 기술회사에서 일했는데 그의 전 동료 중 한 명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력이 있었다. 한편 유나의 심리상담을 맡은 김수진 박사는 소녀의 그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처럼 보였던 그림들이 점차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한 남자의 코트에 그려진 이상한 문양이 눈에 띄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수진은 서지원 검색에 말했다. 유나는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어요. 서지원은 유나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표면적 증거 너머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호두의 반응, 유나의 침묵, 그리고 이민수의 미묘한 행동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부산 항구 근처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CCTV 영상에서 포착된 이민수의 모습은 그의 알리바이와 맞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그는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정성민은 이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배경에 비친 어떤 반사물에 주목했다. 최미영 할머니는 경찰에게 추가 진술을 했다. 그날 본 차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번호판의 앞자리가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뒷문에 뭔가 특이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유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우연한 녹음은 더욱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금속성 소리와 자갈을 밟는 발자국 소리는 사건 현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은 이 소리들이 항구나 공사장과 같은 곳에서 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호두는 계속해서 유나 곁을 지켰다. 개의 날카로운 감각은 법정 안의 미세한 긴장감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이민수가 방청석의 특정 위치를 볼 때마다 호두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박지훈 판사는 재판이 재개되기 전 서지원 검사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다. 검사님,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나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는 이민수의 변호인이 호두의 퇴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동물의 본능적인 반응이 때로는 인간의 논리보다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재개되자 법정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정성민 형사가 새로운 증거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이민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학교 시간표, 보안 카메라 회피 방법, 그리고 도주 경로에 대한 상세한 조사 내용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연한 검색이 아닙니다. 정성민이 증언대에서 말했다. 이것은 체계적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유나는 호두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를 마침내 털어놓을 준비가 된 것 같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김수진 박사는 유나의 새로운 그림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림 속에는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특이한 모양의 창문이 그려져 있었다. 수진은 이 그림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유나는 그림을 통해 실제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이 창문의 독특한 패턴은 분명 어딘가 실존하는 건물의 것일 겁니다. 서지원 검사는 이 정보를 즉시 수사팀에 전달했다. 부산 항구 주변의 모든 창고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유나의 그림에 나온 것과 비슷한 창문 구조를 가진 건물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편 이민수의 불안한 기색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방청석의 한 지점을 주시했고 그때마다 호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박지훈 판사는 법정 경위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방청석 우측 세 번째 줄을 주시하세요. 특히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를 눈여겨보십시오. 최미영 할머니의 추가 증언도 이어졌다. 그날 본 차량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금속 물체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 본 남자는 분명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은 전문가의 분석을 거쳤다. 배경음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특정 종류의 산업용 장비 소리와 일치했다. 이는 부산 항구의 특정 구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었다. 호두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 선글라스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다. 박지훈 판사의 시선이 법정 경위와 마주쳤다. 무언의 신호가 오갔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렬했다. 유나의 첫 마디가 법정을 울렸다. 그 사람이에요.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방청석을 향했다. 호두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법정 경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선글라스의 남자는 이미 법정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정성민 형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동훈 씨, 우리가 찾던 사람이었군요. 이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박지훈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먼저 울렸다. 법정 경위 강동훈 씨를 구금하십시오. 서지원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강동훈은 이민수와 같은 기술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함께 개발했죠.
그들의 전문성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수진 박사는 유나의 곁으로 다가갔다. 소녀의 눈에서는 이제 두려움 대신 용기가 빛났다. 호두는 여전히 충실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다. 유나가 그린 그림들, 수진이 말을 이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창문의 특이한 패턴, 강동훈의 코트에 있던 로고, 그리고 창고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최미영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아요. 그날 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선글라스를 썼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성민은 수사 결과를 추가로 보고했다. 강동훈의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유나의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다. 특히 창문의 독특한 구조는 부산 항구 근처에서 그 창고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더구나 정성민이 계속했다. 강동훈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은 이민수와의 오랜 공모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호두의 등을 쓰다듬으며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날 저는 호두와 함께 있었어요. 호두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박지훈 판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법정 안을 둘러보았다. 이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훔쳤고 강동훈은 경위들에게 붙잡혀 법정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지원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유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을 전문가들이 개선한 것이었다. 이제 그 속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이 파일 속에서 들리는 이민수와 강동훈의 대화는 모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들의 계획,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알리바이 설정, 심지어 유나를 겨냥한 이유까지 모두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서지원 검사가 말했다. 이민수 씨와 강동훈 씨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직장에서의 전문성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유나는 호두를 꼭 아는 채 마침내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저는 호두와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저씨가 다가왔죠.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어요. 김수진 박사가 부드럽게 유나의 어깨를 감쌌다. 소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호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저씨도 나타났죠. 호두가 없었다면 정성민 형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강동훈의 창고에서 발견된 컴퓨터 장비들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장비를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감시를 피해왔다. 최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증언을 이어갔다. 그날 제가 본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호두의 큰 짖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전 그곳을 지나치고 말았을 거예요. 박지훈 판사는 이민수를 주시했다. 그의 냉정한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고 있었다. 이민수 씨,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민수는 처음으로 동요를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러나 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서지원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유나의 마지막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호두와 함께 있는 유나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을 지키는 경찰과 판사의 모습도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제 안전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수진이 설명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진실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충실하게 유나의 곁을 지켰다. 개의 지혜로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유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소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박지훈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종 판결을 준비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훈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민수와 강동훈은 그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지원 검사가 유나와 호두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 어린 소녀의 용기와 한 마리 충직한 개의 헌신이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유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호두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충실한 수호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김수진 박사는 유나의 치료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나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녀의 회복 과정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성민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정보를 정리했다. 이민수와 강동훈의 범행은 더 큰 조직적 문제의 일부였다. 그들의 검거로 인해 유사한 다른 사건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최미영 할머니는 윤에게 다가가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유나야. 너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 판결이 끝난 후 박지훈 판사는 유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유나야, 네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법정이 오랫동안 기억할 거야. 앞으로도 호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서지원 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유나의 마지막 그림은 법원 로비에 특별히 전시되었다. 그림 속에는 호두와 함께 웃고 있는 유나의 모습이 있었고 그 주위로 그녀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려져 있었다. 이제 정말 안전해요. 유나가 호두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다. 호두는 그런 유나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한 달 후 유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는 호두가 특별히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용기, 진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충실한 친구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유나와 호두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용기와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의 특별 재생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